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문화재청은 뉴욕 타임스퀘어를 비롯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방콕 시티센터, 시드니, 중심가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한복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 문화를 알리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홍보를 넘어 한복과 한식, 한옥, 한글 등 한국 전통 문화 전반을 세계 무대에 올리며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며 문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뉴욕에서 교환학생으로 머물던 한국인 나연이 타임스퀘어에서 처음 한복 광고를 보고 느낀 감동과 이를 계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되새긴 경험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럼 나연이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연이라고 해요. 저는 뉴욕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옷을 만드는데 관심이 많았고 패션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창의력과 예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뉴욕에 오게 된 것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의 일환이었어요. 하지만 뉴욕에 온 이후로는 주로 서양 스타일의 패션과 디자인에 몰두해 왔던 것 같아요. 세계적인 패션의 중심지답게 뉴욕은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에 집중되어 있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스타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뉴욕 타임스퀘어를 지나가다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타임스퀘어는 늘 화려한 광고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그날은 유난히 눈에 띄는 광고가 있었죠. 초대형 전광판에 펼쳐진 광고는 다름 아닌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이었어요. 광고 속 한복은 제가 평소에 알던 한복과는 조금 달랐어요.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독창적인 디자인이었거든요. 광고에서는 미스터 킴이라는 디자이너가 제작한 한복 컬렉션이 창경궁과 창덕궁을 배경으로 선보였어요. 길고 우아한 실루엣, 선명한 색감, 그리고 절제된 디테일까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광고를 바라봤어요. 주변에서는 외국인들이 저건 어떤 나라의 옷이지? 한국에서 온 전통 의상이라던데 정말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서양 패션만 공부하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독특하고 세련된 전통 의상이 있다니. 왜 나는 지금까지 한복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까? 사실 저는 뉴욕에 온 이후로 한국 전통 문화보다는 서양 패션에 더 몰두하며 살았어요. 제게 한복은 단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 정도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타임스퀘어의 광고에서 본 한복은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렸어요. 미스터 킴의 한복은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를 절묘하게 결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전통 의상이지만 세계 어디에서나 통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고 광고 속 모델들이 마치 런웨이를 걷는 듯한 모습은 한복의 가능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복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예술이고 세계적인 패션 무대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구나. 그날 이후 저는 패션 공부를 하는 한국인으로서 뭔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전통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아름다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죠.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본 한복 광고는 제게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을 넘어 제 정체성과 앞으로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본 한복 광고는 제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광판에서 본 창경궁과 창덕궁의 고즈넉한 풍경은 마치 한복이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줬죠. 광고를 본 이후 저는 문득 한국에 있을 때 자주 갔던 전통 장소들이 떠올랐어요.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복궁은 한복과 정말 잘 어울리는 장소였어요. 어릴 적 가족과 함께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떠올랐고 그때의 따뜻했던 감정이 다시금 제 마음속에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전통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미국에서 패션 공부를 하며 서양식 디자인에 몰두했던 제가 이제는 한복에 담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탐구하고 싶어진 거죠. 뉴욕의 도서관에서 한국 전통 의상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한복의 역사와 디자인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자연과 미학, 삶의 방식이 녹아있는 문화 그 자체였죠. 저는 한복의 곡선에서 자연의 선율을 느꼈고 색감에서 계절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한복을 통해 사람들의 정서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큰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디자인한 한복을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에 담아보고 싶다. 경복궁에 웅장하고 고즈넉한 풍경은 한복과 완벽하게 어우러질 것 같았어요. 나아가 제 디자인이 한국의 궁궐뿐만 아니라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이나 영국의 윈저 성 같은 외국의 성곽에서도 촬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한복이 단순히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패션이 되기를 꿈꾸게 된 거죠.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제가 좋아하는 경복궁의 기와와 단청 무늬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한복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경복궁의 곡선미를 살린 저고리와 기품 있는 치마, 그리고 전통적인 색상에 현대적인 패턴을 더한 새로운 디자인이었죠. 그리고 상상해봤어요. 제가 디자인한 한복을 모델들이 입고 경복궁의 아름다운 대문 앞에서 촬영하는 모습을요. 또 그 한복이 뉴욕 타임스퀘어의 광고에 다시 등장하고 이번엔 파리나 런던의 랜드마크에서도 촬영되는 모습을요.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상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만든 한복이 SNS를 통해 유명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를 태그하며 이 디자인 너무 멋지다. 한복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다니 놀라워요 같은 반응을 보이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실제로 타임스퀘어 광고 이후 SNS에서 한복이 빠르게 유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전통 의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다니 나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싶다. 그날 이후 저는 단순히 서양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에서 벗어나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에 알리고 싶은 디자이너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복의 감동과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한복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논란도 함께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자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고?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났어요. 한복은 오랜 시간 우리 민족과 함께 발전해온 의상인데 어떻게 이런 억지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사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한복뿐만 아니라 김치, 한글, 심지어는 태권도까지도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억지를 부리며 국제적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김치의 경우 중국에서는 자신들이 만든 파오차이가 김치의 원형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정작 파오차이와 김치는 재료, 맛, 발효 방식 등에서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한글에 대해서도 조선족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문자라고 우기기도 했죠.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 명확한 역사적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과 관련해서는 중국 한나라 의복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막연한 주장을 펼쳤지만 실제로 한복은 삼국시대부터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고유의 의상으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고대 문헌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치와 관련해서도 세계 김치 연구 기관들이 김치는 한국의 고유 발효 음식으로 파오차이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다고 발표하면서 중국의 주장은 무너졌습니다. 한글의 경우는 더욱 명확했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통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억지 주장은 학문적으로도 설득력을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억지 주장들에 대해 단순히 웃고 넘길 수만은 없었어요.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 이런 논란이 진실처럼 퍼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알리는데 힘을 보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화재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국 전통 문화를 보호하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 역시 단순히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작업의 일환이었죠. 문화재청은 국제적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창경궁이나 경복궁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복과 한국 전통, 건축물이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리려 했죠. 또한 유네스코 등재 활동도 꾸준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복뿐만 아니라 김장문화, 한글, 판소리 등 한국 고유의 문화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여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었죠. 문화재청은 SNS와 같은 현대적 플랫폼도 활용해 전통문화를 알리려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복 제작 과정과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와 영상을 올리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그 문화를 지키는 일은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죠. 문화재청 관계자의 이 말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문화재청의 이러한 노력에 감동을 받았고, 동시에 저도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패션 디자이너로서 한복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힘을 보태야겠어. 저는 타임스퀘어 광고를 통해 느꼈던 한복의 아름다움을 다시 떠올리며 제가 직접 한복 디자인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한복에 담긴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죠.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지켜야 해.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걸 지키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더 크게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지키고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본 한복 광고는 단순히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통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세계 속에서 빛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그 광고를 보며 한복이 단순히 한국인의 의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달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제 꿈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한복을 입고 경복궁 주변을 거닐면서 그 옷에 담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대문 앞에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은 마치 타임스퀘어에서 봤던 광고의 모델처럼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중 경복궁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저를 보고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의 독특한 디자인에 감탄하며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물어봤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 한복의 디자인 철학과 영감을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상상해 봤습니다. 어느 날 경복궁 앞에서 제가 디자인한 한복을 외국인들이 입고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요. 더 나아가 뉴욕의 타임스퀘어나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심지어 파리의 에펠탑 아래에서조차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그 순간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상상은 곧 목표가 되었고 그 목표는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담은 세상을 향한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복 디자이너로서 저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서 시작된 그 감동의 순간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고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제 꿈도 없었을 거예요. 한복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저는 한복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연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타임스퀘어에서 본 한복 광고가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한복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진 문화유산인지 여러분께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뻤어요. 저처럼 한국의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한복이나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느끼신 점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